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보약이 되는 시간 수요 건강 스페셜 안상원 원장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또 시청자분과의 1대1 맞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치아에 자신 없어 활짝 웃지도 못하고 언제나 입을 가려야만 했던 분들. 삐뚤삐뚤 고르지 못한 치아와 부정교합, 거기에 누런이와 거뭇거뭇한 잇몸새까지. 첫인상을 좌우하는 당신의 치아 상태는 어떤가요? 치아 교정, 라미네이트, 잇몸 교정. 맞춤형 치과 치료가 당신의 환한 미소를 되찾아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치아 건강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해주실 치의학 박사 정유미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치아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2000-4959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미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치아 건강과 잇몸 건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잘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흔히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잘못된 습관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을 차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환자분들이 이 치아 건강과 관련하여 잘못된 습관이나 습성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요즘에는 양치질을 할 때 위아래로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해야 된다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양치질만 잘하면 치아가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과신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치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치질 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가서 전문가용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요. 다행히 1년에 한 번 치석 제거가 지금은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치과에 가셔가지고 이게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치아 검진을 받아서 건강한 치아와 그리고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씩 치과를 다니면서 받고 있는데요. 보통 건강한 잇몸과 치아가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잇몸 상태나 치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활짝 웃으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웃으실 때 이렇게 입을 가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건강한 치아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원장님? 보통은 아름다운 미소라고 하면 연예인이나 아니면 미스코리아의 환한 미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미소 속에 있는 걸 한번 떠올린다고 하면은 건강한 치아와 당연히 이제 깨끗한 잇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하지만 치과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미소의 조건이라고 하면 이제 고르고 가지런한 치아와 그리고 깨끗한 잇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치아 교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성장기 학생들한테 치아 교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치아 교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치아 교정의 다양한 방법들이나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50, 60대들도 지금은 많이 교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치아를 가증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치아 교정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치아 성형이라든지 치아 교정을 동시에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치아 교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아 교정을 그리고 치아 성형과 비교를 하자고 하면 패스트푸드와 슬로우 푸드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라미네이트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치아 교정입니다. 근데 위쪽에 보시는 게
라미네이트이고 아래쪽에 보시는 게 치아 교정인데요. 두 가지 케이스가 사실은 비슷한 경우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틈새가 있으시고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위쪽에서는 이제 치아 성형을 해서 라미네이트를 한 경우인데 시술 기간은 단 1,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치아를 살짝 이제 다듬는 수식이 동반이 된 거고요. 두 번째 해당하는 치아 교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치를 붙여서 하게 된 교정인데요.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빠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라미네이트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술식 자체가 치아를 어쨌든 조금 다듬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치아에 대한 손상이 조금 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술식보다는 이제 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아 교정을 이제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치아 교정의 사진들을 보면서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치아 교정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부분 교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통 부분 교정이라고 하면 전치부에 해당하는 앞니 교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것처럼 어금니에도 구치부 교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윗니에 거의 틈새가 없어서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치아 교정을 해서 충분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장치를 붙이고 있는 경우에 공간을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체 교정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발치를 해서 이를 빼지 않고 교정하는 경우에도 가지런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예쁜 치아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예, 발치를 한 경우라고 하면 치아가 가지런해지기도 하지만 입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실게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앞니를 발치를 해서 앞니를 빼고 전체적으로 치아 교정을 한 경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도 한번 볼게요. 보통은 발치를 하게 되면 이것처럼 이제 돌출입 교정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이를 빼고 나서 전체적으로 가지런하게 치아를 이제 바꾼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치아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전후에 얼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보통 코에서부터 턱 끝까지 걷는 신비선이라고 불리는 이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오른쪽에서 봤을 때 많이 뒤쪽으로 후퇴하면서 입이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에서부터 턱 끝까지 걷는 선이 이제 신미선이 입에 많이 이제 돌출해 있었는데 후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스트레이트한 프로파일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치의학 박사이신 정유미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뭐 치아 교정 또는 뭐 임플란트 또 치아 성형 여러 가지 치아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참여해 주시면 우리 정유미 박사님하고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치아 교정에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생소한데 치아 성형, 흔히들 뭐 라미네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치아 성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치아 성형도 사실은 라미네이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라미네이트가 대표적인 치아 성형 술식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치아 성형 술식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서 보이는 이제 그 사진은요, 이제 라미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정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치아 변색이 있는 경우에 치아의 앞면을 얇게 다듬고 나서 이제 그 세라믹 박편을 붙이게 되는 게 바로 라미네이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변색이 있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치아가 깨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도 치아의 모양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치아 교정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요. 이제 라미네이트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다음 이미지를 보실게요. 이 부분은 이제 치아 라미네이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치아를 다듬지 않고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치아에 틈새가 있거나 치아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치아 교정을 해도 정확하게 이제 틈새가 다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다듬지 않고 얇은 세라믹 박편을 붙여서 이렇게 틈새를 메꿔주는 또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치아 교정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원장님?
예, 우선적으로 치아 교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부정교합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한 분석 방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부정교합 종류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부정교합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정유미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이게 턱관절이나 이런 아까 어금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정교합도 상당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 교정을 할 때 대략적인 그런 이 기간이나 시간들이 조금씩 좀 다른가요? 이거는 비슷한 케이스라고 해도 사람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2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부정교합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도 교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니만 삐뚤한 경우라고 하면 앞니만 부분 교정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한 3에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교정이 가능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기간 때문에 교정을 못한다 또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부정교합의 사진 종류 한번 좀 띄워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유미 원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제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부정교합에는 총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급 부정교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1급은 우선은 정상적인 교합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코에서부터 턱끝까지 걷는 선에서 이 E라인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고 그리고 위와 아래가 이게 좀 어금니가 잘 맞물리는 경우에 1급 부정교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급인 경우에는 윗니가 아랫니보다 좀 더 많이 나온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얼굴로 보시게 되면 윗니가 윗턱이 더 많이 발달을 해서 아래가 마치 무턱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갈갈이 보통 저희가 갈갈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치아가 이제 주걱턱이라든지 반대 교합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상 교합인 경우에는 어금니가 잘 맞물리고요. 그리고 앞니도 가지런합니다. 근데 2급 부정 다시 한번 이미지 좀 해볼게요. 치아적인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윗니가 위 어금니가 아래 어금니보다 조금 더 나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상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아랫니가 윗니에 비해서 더 많이 나와 있거나 반대 교합이 앞니가 이제 반대로 물리는 경우에 해당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어금니의 부정교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턱관절이나 전체적인 인상도 많이 좀 달라지고 그 부분을 교정을 하면 또 이렇게 전반적인 인상도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교정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또는 뭐 교정기를 이렇게 장착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치과에 또 자주 내원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간편한 교정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치아 교정에서 예전처럼 붙이기만 하는 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투명 교정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뺐다 꼈다 하는 뭐 이런 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앞니만 부분적으로 붙이는 장치라든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설치 교정 장치 같은 것들도 예전이랑 다르게 앞니 위주로 붙일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기간이라든지 자주 내원해야 돼서 교정을 못한다 또는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장치를 빼야 된다든지 또는 뭐 또 결혼한다고 해서 장치를 빼고 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정 장치들이 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교정하면은 우리 이 쇠로 된 굉장히 불편한 거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었던 그런 방법들만 이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이 투명 교정을 갖고 저희 중학교 3학년 딸도 이 투명 교정의 치료를 갖고 굉장히 좀 쉽게 간편하게 교정이 돼서 그 전에는 웃음을 잘 안 웃었는데 이 치아 상태가 좋아진 다음에는 뭐 표정도 상당히 밝아진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투명 교정도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명 교정 장치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 투명 교정기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거의 뭐 외관상으로 볼 때는 티가 잘 나진 않거든요. 교정 후의 모습을 보더라도 굉장히 가지런하는 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투명 교정 장치가 실제로 케이스에 따라서는 뭐 6개월 이내에서 단축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선별만 잘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라든지 심지어 이를 뺀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그런 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 보시면 이것도 이제 앞니 부분 교정을 한 경우에 투명 교정 장치를 두 번째 사진에서 끼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거의 육안상으로 볼 때는 티가 나지 않는데 게다가 이 장치는 앞니 부분 교정을 하기 위해서 투명 교정을 이용해서 뺐다 꼈다 하는 장치로 교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보통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교정 장치인데요. 이제 아랫니는 가지런하기 때문에 따로 교정을 하지 않고요. 이제 삐뚤하게 보이는 윗니만 부분적으로 이제 장치를 착용해서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연예인들이라든지 운동선수 또는 외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하시면서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 내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뺐다 꼈다 하는 가철성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교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내원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셔서 뭐 치아 교정을 미룬다든지 또는 이제 뭐 심리적으로 예쁘지 않아서 교정을 안 한다든지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저희는 그 정유미 치의학 박사님 모시고 치아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치아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치아 교정하고 라미네이트를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치아 교정은 사실 말 그대로 치아의 모양과 이제 뭐 이런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치아의 위치와 배열을 이제 바꾸는 그런 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치아의 모양과 색상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치아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치아가 너무 어둡다거나 변색이 심한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치아 교정 후에 치아 미백이라고 하는 수식을 통해서 치아 색깔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치아가 조금 삐뚤삐뚤하거나 하다고 하면 그런 경우엔 치아의 모양을 끝부분만 살짝 다듬는 수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미지를 한번. 네, 그 치아 교정과 그 라미네이트 성형을 같이 한 이미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화면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여기는 이제 저희가 자연 치아 성형 또는 이제 범랑질 성형이라고 불리는 수식인데요. 라미네이트를 한 경우는 아니고 치아 교정을 하시고 나서 왼쪽 화면에서 이제 치아 교정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치아가 좀 깨진 것처럼 울퉁불퉁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제 치아 교정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치아의 모양을 바꾸는 수식은 아니기 때문에 배열을 바꾸고 나면 여전히 이제 삐뚤삐뚤해 보이는 이제 끝이 울퉁불퉁한 부분 같은 것들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 치아 성형을 통해서 치아를 끝만 다듬어서 매끈하게 바꿔주는 부분에 해당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치아 교정을 하긴 했지만 깨져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뭐 이렇게 심미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꿔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아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살짝 다듬기만 하셔도 좋은 예쁘고 이제 고른 치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도 큰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미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치아 교정 후에 라미네이트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실 때 초진 사진인데요. 첫 번째 보셨을 때 이제 치아가 모양도 좀 예쁘지 않지만 우선적으로는 고르지 않은 게 이제 원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치아 교정을 했습니다. 교정을 하시고 나서 윗니에 해당하는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치아 부분이 더 여전히 울퉁불퉁해 보이고 변색도 심하고 충치도 심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선별적으로 이제 라미네이트를 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치아를 일반적으로 라미네이트라고 하면 조금 다듬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치아 교정을 하시고 나서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그렇게 치아를 다듬는 양이 아주 이제 최소한이 되거나 심지어 아예 이제 다듬지 않고도 얇은 박편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치아 교정 후에는 많이들 선호하는 수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일반인들이 치과 치료하면 가장 먼저 그 떠오르는 단어가 임플란트 치료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임플란트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뭐 70대, 80대, 90대까지도
많은 어르신 분들이 뭐 드시고 싶은 고기라든지 또는 질긴 음식들도 얼마든지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뭐 당뇨가 있으시거나 또 건강상의 뭐 혈압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도 임플란트가 가능할지 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또 그런 어떤 이 임플란트 후에 불편함은 없을지 사실은 뭐 저도 한의사지만 임플란트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기법이 어디까지 발전돼 왔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제가 치의학 박사이기 때문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치과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게 임플란트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게 인공치아를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형외과에서 이제 골절이 된 뼈를 연결할 때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성형외과에서 유방 성형 같은 걸 할 때 하는 삽입하게 되는 보형물도 임플란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과용 임플란트라고 해주시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좀 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뭐 빠지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가 빼고는 대부분은 다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그 임플란트 구조를 그림을 보면서 우리 정유미 박사님께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임플란트를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옆에 보이는 이제 자연치아,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자연치아이고요. 잇몸이 있고 그리고 치근이 있고 머리에 해당하는 치관이 있는데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픽스처가 바로 이제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지대주 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이는 상부 부철물인 치아의 머리가 이제 해당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픽스처를 치조골 또는 턱뼈 속에다가 심는 수식이 임플란트 수술이고요. 실질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수술에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상부에 올라가는 어버트먼트랑 그리고 상부 보철물을 모두 다 올린 경우에 해당하는 게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상부 보철물에도 종류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치아색하고 거의 비슷한 거, 또 뭐 단단한 거 몇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철물의 종류도 있습니까? 예, 상부 보철물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리 수술이 잘 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저희가 상부 보철물을 올리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부 보철물이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보다 많은 관리와 유지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부터 치과의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려운 수술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잘 먹고 잘 씹고 이런 생각만 하시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구조물을 보시게 되면 인공 치근과 그리고 상부에 올라가는 지대주 그리고 보철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처음에 수술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상부 보철물에 대해서 잘 고려한 이런 이제 그 술식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치아의 본을 뜨고 그리고 캐드캠을 이용해서 치아의 이제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길이까지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상부 보철물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대부분 내부에 이제 금속물이 있는 그런 보철물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아무래도 신미성이 조금 더 부각되면서 기능적으로도 더 단단하기도 한 인공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보철물이 또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보철물이 조금 더 단단하기도 하고 예쁜 보철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직접 시술한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 시청자분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 좌측 위쪽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거의 치아가 빠지고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근데 사실은 앞쪽에 금속이 보이는 부분이 오른쪽 화면에서 이제 작은 어금니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전에 임플란트를 하셨고요. 그리고 뒤쪽은 임플란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임플란트를 큰 어금니 부분을 하시면서 앞쪽에 있는 보철물도 교체를 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최종 완성된 사진에서 보게 되면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새하얀 치아가 마치 자연 치아처럼 보이는 이런 보철물을 이제 완성한 경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전이랑 좀 다르게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령대가 뭐 70대, 80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예쁘고 건강한 그리고 자연 치아와 비슷해 보이는 이런 보철물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70대 후반에 해당하시는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실 때 이게 앞니 치아 성형을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쁜 보철물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오래되고 나면 이제 보철물이 깨지거나 해서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쪽에 해당하시는 분이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지금 보철물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임플란트 구조 자체가 앞에서 본 이미지처럼 임플란트 내식체가 아무리 건전하더라도 위쪽에 있는 보철물이 파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임플란트는 전부 다 분리가 가능한 나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경우에 상부 보철물만 제거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심리적인 보철물이나 이제 본인이 원하는 상부 보철물로 교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이제 보철물이 깨져서 고민하시고 계시거나 앞으로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가까운 치과에서 이제 보철물 교체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네, 임플란트의 그 시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많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수요 건강 스페셜에서는요, 우리 치의학 박사이신 정유미 원장님을 모시고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 건강에 관하여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이 치과 건강에 관하여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과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시청자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어머님이요. 예. 네, 저희 그 엄마가 예전에는 안 그러셨다고 하시는데 치아가 점점 삐뚤어지고 앞으로 좀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은데도 교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50대 후반이시거든요. 50대 후반.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유미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어머니께서 50대 후반에서 이제 그 전부터 삐뚤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조금 삐뚤하셨는데 나이가 좀 드실수록 좀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삐뚤한 정도가 어금니까지 삐뚤하세요? 아니면 앞니 위주로 삐뚤하세요? 앞니 위주로 좀 삐뚤하시고 어금니는 제가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이게 앞니만 삐뚤하신 경우라고 하면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현재 50대, 6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교정하실 때는 치주 교정이라고 해서 이제 거의 치아를 많이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하게 치주를 보호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교정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앞니에만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면 부분 교정으로 대부분은 뭐 3에서 한 6개월 정도에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자세한 것을 이제 좀 치과에서 직접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예. 네. 그리고요. 그리고 그 질문하면 하나만 좀 더 할게요. 네. 엄마가 그 작년인가 임플란트를 어금니 쪽에 한두 개 정도 하셨는데도 그 교정이 되나요? 지금 삐뚤한 부분이 앞니 쪽에 집중돼 있다고 하셨죠. 네네. 예,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제 임플란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전체 교정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있다고 해서 교정을 못하는 건 아니고 임플란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빠른 시간에 교정 먼저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시청자님과의 다시 또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임플란트 때문에 좀 궁금해가 전화드렸어요. 예. 우리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5세예요. 65세요? 네, 예. 바로 저희 정유미 박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밑에 어금니 쪽으로요, 3개가 지금 나갔거든요. 예.
그게 그 임플란트 치과병원에 가니까 임플란트를 해넣으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이 지식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래서 좀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아랫니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고정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치아가 지금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아예 없는 상태인가요? 이게 그분 있습니다. 아, 뿌리는 있나요? 예. 아, 뿌리가 남아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를 빼시면서 바로 이제 임플란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만약에 주변에 염증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염증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돼서 이제 빼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셔야 되니까 한 뭐 이제 5개월, 6개월 정도 예상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염증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를 빼시면서 바로 임플란트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 3, 4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빨을 임플란트를 하나하나를 심어야 됩니까? 아니면 가운데 거를 걸어 넣어도 됩니까? 아, 예, 그거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이제 보통 하나하나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금니에서 뼈가 상태가 좋다라고 하시면 이제 세 개가 나란히 없으신 거죠. 예. 예,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양쪽에 이제 브릿지 수식을 해서 앞뒤로 하나씩 두 개만 하시고 가운데에 보철물, 인공 보철물을 하는 브릿지로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 그 치과에서는 저기 뭐 세 개를 다 해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세 개 다 하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2개로 3개의 보철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또 치과에서 다시 한번 상담 제대로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네. 잘 고려하셔서.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요 건강 스페셜 오늘의 주제는 치아 건강입니다. 우리 치의학 박사이신 정유미 원장님 모시고 치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앞서 그 스마일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죠? 뭐 이 치아나 잇몸이 이뻤을 때 또 환하게 웃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상도 굉장히 건강하고 또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는데 치아 자체는 뭐 라미네이트, 치아 성형이나 또는 뭐 치아 교정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방법들로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잇몸 상태는 사실은 그 이 치아하고는 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잇몸이 이렇게 변색이 돼 있거나 또 이렇게 좀 약간 얼룩이 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웃으실 때 환하게 못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잇몸 건강 또는 그 잇몸에 그 건강한 정상적인 색깔이나 모양이 따로 있습니까? 예. 뭐 이제 보통 잇몸은 좀 분홍 색깔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색깔이 바로 산호빛 코랄 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뭐 선홍빛이라고 하거나 이런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홍빛은 이제 고기 같은 이제 뭐 쇠고기나 이런 데서 보이는 색깔이거든요. 그런 색깔에서는 대부분 염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옅은 산호 색깔, 분홍 색깔이 굉장히 건강한 잇몸이고요. 그리고 잇몸을 자세히 봤을 때 귤 껍질처럼 오돌토돌한 부분이 보일 정도로 탄탄한 잇몸이 있는 게 이제 건강한 잇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사진을 보면서 잇몸에 문제가 있을 때 뭐 미백 치료를 하거나 또 성형 치료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잇몸 미백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기 좋은 치아 보통 이제 생각하고 저희가 치아가 깨끗하면은 잇몸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잇몸 위쪽이 굉장히 거뭇거뭇하게 변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얼굴이 까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멜라닌 색소가 침착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렇게 까맣게 침착이 돼 있다고 하면은 웃을 때 이제 입을 가리고 웃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담배 피는 게 아니냐 고 오해를 사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수식으로 이렇게 오른쪽처럼
깨끗하고 산업빛 이제 잇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잇몸 미백입니다. 우리가 피부과에서 하는 술식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치과용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그 간단한 부분 마취만으로 이제 그 변색된 부분만 색소만 이제 침착된 거를 제거하는 술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시술 시간 자체도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술 직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한 번 또는 2번 정도의 실식으로도 아주 깨끗하게 바뀌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네, 그 치아 치료는 이 치아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마취를 하면 어느 정도 아픈 걸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잇몸 미백이나 잇몸 성형은 잇몸 자체가 상당히 좀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통증이 좀 있거나 아니면 혹시 뭐 부작용 같은 게 생기지는 않을까요? 잇몸 미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치과 마취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전신 마취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제 부분 마취만 해서 하셔도 전혀 불편하거나 한 건 없으시고요. 하시고 나서도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로 겉으로 봤을 때 티가 나거나 하진 않고 그때 이제 점 뺐을 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점 뺐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 물에 닿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잇몸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침에 이제 타액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잇몸은 또 특이하게 뭐 타액이나 물에 노출이 돼도 전혀 아프거나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잇몸 미백 치료를 하고 나서는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으시고요. 다만 이제 뭐 술이라든지 흡연 같은 거를 금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방해주게 되는 뭐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울퉁불퉁한 잇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잇몸 성형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잇몸 성형인데요. 지금 위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치아는 고른 편인데 잇몸이 삐뚤삐뚤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관상으로 보기에 이제 좀 단정하지 못한 이미지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도 웃을 때마다 입을 가리고 웃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과용 레이저를 이용해서 잇몸 라인을 가지런하게 그리고 양쪽으로 대칭으로 보이게 이제 만들어주는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굉장히 짧아 보이면서 주변이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레이저 외에도 다른 수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레이저를 이용하는 이유가 레이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시술 시간도 짧아지고요. 그리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기간도 좀 덜 걸리기도 하고 주의사항도 이제 하시고 나서 크게 뭐 불편하다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잇몸 성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잇몸 성형에서 지금 레이저를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잇몸 살 부분을 레이저로 이렇게 어떻게 도려내는 건가요? 예. 아.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마취를 하고 나서요. 이제 예전에는 메스라든지 이제 하이스피드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그냥 절제하는 방식으로 됐었는데 이제 레이저를 생각해보면 레이저를 해서 어떻게 그 부분만 이제 절제하는 형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용하면 뭐 시술 시간도 훨씬 빠르고 예. 출혈이라든지 부작용도 이렇게 네. 최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웃을 때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잇몸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사실은 이 치아 때문에 웃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뭐 치아가 삐뚤빼뚤 됐다든지 또 어디가 뭐 깨졌거나 또 뭐 잇몸이 또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또 잇몸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또 입을 가리시고 말씀을 하시거나 웃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치과 치료가 가능할까요? 예, 이렇게 보통 치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치과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잇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치아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잇몸이 좀 많이 드러나 보이거나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인상이 단정한 인상이랑은 좀 거리가 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이제 그 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질적으로 잇몸이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잇몸을 뜻하는 검과 그리고 미소를 뜻하는 스마일을 합친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잇몸이 많이 보이는 미소 또는 잇몸 미소 또는 잇몸 과다 노출증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제 그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보이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웃을 때 잇몸 라인이 3mm 이상 보이게 되면은 거미 스마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잇몸이 많이 보이는 웃음이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거미 스마일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서 볼게요.
지금 거미 스마일이 이제 필요한 경우나 원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근육의 힘이 좀 셀 경우에 이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인중이 좀 짧거나 또는 치아가 짧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고요. 순소대가 좀 발달해서 웃을 때 잇몸이 좀 많이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입술이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거미 스마일 성형이 필요한 경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치아가 짧거나 잇몸이 문제인 경우라고 하면 대부분 잇몸 성형 아까 설명드린 뭐 잇몸 성형을 하시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거나 또는 뭐 치아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치아 교정을 했거나 잇몸 성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잇몸에 이제 많이 보이는 증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거미 스마일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여기에 따른 이제 그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거미 스마일 성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치아 교정을 전후로 뭐 구강외과가 있거나 이런 수술을 하고 있는 치과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미소를 지을 때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인중과 그리고 입술을 들어 올리게 하는 이런 근육이 밑입술 올림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따로 있습니다. 이 근육만 선택적으로 뭐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웃을 때 이제 과도하게 입술이 올라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방지가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예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이제 간단한 시술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치과용 레이저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수식을 이용했을 때 대부분의 걸리는 시간은 부분 마취를 포함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요 건강 스페셜에서는 치의학 박사이신 정유미 원장님 모시고 치아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치아와 관련되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거미 스마일 성형이라는 그 단어도 있던데요. 그 한번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거미 스마일 성형인 경우에는 보통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보통은 스케일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잇몸 고민이 많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거미 스마일 성형은 실제로 이렇게 3mm 이상의 잇몸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거미 스마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쪽으로 해서 윗입술 올림근이 많이 발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절제하거나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조직을 저희가 성형을 통해 가지고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스마일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준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예쁜 미소를 만들어준 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 스마일 라인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뭐 오랜 기간이나 또는 그 아픈 치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치과에서도 보톡스를 사용을 하시나요? 네. 아. 치과 보톡스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치과에서도 미용적으로 이제 보톡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턱관절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갈이가 있거나 이항물기가 있는 경우에 이제 턱 부분에 이제 보톡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교정을 하고 나서 여전히 이게 거미 스마일이 남아 있다든지 웃는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거나 하는 경우라고 하면 선택적으로 마찬가지로 윗입술 올린 근육 쪽에 보톡스를 해서 이제 근육에 제한을 주게 되면은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식은 뭐 이렇게 보톡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유지 기간은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나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이 좀 두렵거나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치료받고 싶은 경우라고 하면은 보톡스 시술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아 교정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치아 교정한 다음에 여전히 거미 스마일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런 이제 보톡스 시술을 하시려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보톡스 스마일 그 사진도 준비돼 있나요? 그 사진 보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그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예. 보톡스로 이제 저희가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술이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톡스 효과 자체가 1, 2주만 지나면 왼쪽에서 보실 때 맨 위쪽에 보시면 굉장히 심하신 분이시거든요. 저 정도 되면 이제 저희가 거미 스마일도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데 맨 위쪽에 보이시는 분이 굉장히 심한 시비어 케이스, 굉장히 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간단하게 보톡스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정도로 이제 줄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그 두 번째 해당하시는 분이 그 다음 한 중간 정도 해당하시는 분인데 마찬가지로 보톡스를 하시고 나서 1, 2주 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예쁜 스마일 라인으로 바뀌었고요. 거의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스코리아 미소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환한 미소로 바뀌었고요. 이제 세 번째 보시는 경우에는 아주 심한 경우는 아니고요. 이제 거미 스마일 분류에서 굉장히 좀 아주 약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지만 마찬가지로 보톡스를 해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예쁜 미소를 만들어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그 치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가 충치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충치가 생겼을 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신경치료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뭘 씌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꼭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이 치과에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일단은 충치 때문에 이제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충치와 관련돼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제 충치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아프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충치 치료를 하면서도 이제 저희가 마취를 할 때도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마취를 하기 전에 좀 표면에다 부분 마취를 먼저 한번 해서 이제 마취하는 그 자입점이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마취를 할 때도 뭐 1차 마취, 2차 마취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면 마취라고 해서 이제 치과 충치 치료나 신경 치료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잠을 자면서 또는 진정 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는 충치도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충치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아픈 게 아니라 1단계에 해당하는 아주 그냥 미세하게 보이는 충치는 사실 치료하실 필요는 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충치가 진행성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에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3단계부터는 통증이 나타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신경 치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셔야 되고요. 4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를 빼고 뭐 이제 임플란트를 하든지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충치가 2, 3단계에 해당했을 때 반드시 치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조금 아프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벌써 충치 단계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체크하시고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비용도 적게 들고 노력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게 이제 치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원장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뭐 성인이 돼서 이렇게 치아 색깔이 변색이 되면 뭐 커피라든지 술이나 담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이가 자꾸 조금씩 뭐 누래진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약간 지금 황금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제 이렇게 웃는 표정도 좀 좋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좀 잘 안 웃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나이에도 이 치아를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하얗게 또는 이게 치아 이쁘게 미백.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게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아무래도 치아 미백이라든지 치아를 뭔가 건드리는 수식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60대가 됐을 때는 내 치아를 조금만 건드리는 것도 많이 걱정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평균 수명 자체가 굉장히 80대 이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사실 모든 치료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요. 지금 나이에서 충분히 치아 미백이 가능하십니다. 예전에는 치아 미백을 할 때 조금 약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성을 통과하지 못한 약재들이 있어서 미백을 하시고 나서 뭐 시린 증세가 많다거나 치아가 좀 손상이 된다거나 이런 걸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뭐냐면 치아 미백이 다 모두가 이제 안정성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미백을 하셔도 치아에 무리가 있거나 한 부분이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에 금이 가 있거나 치아가 일부 이제 깨졌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나타나는 경우인데 그렇다고 해서 치아에 무리가 가거나 시린 증세가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과민 반응입니다. 치아 미백이 보통 일어나는 시간 자체가 48시간 정도 이제 이틀간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이제 과민 반응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미백을 받으셔도 되고요. 아,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물론 뭐 양치질과 예, 치석 예. 제거
하시고 네네네. 이제 깨끗하게 좀 관리하시면 이제 조금 더 변색되는 걸 막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자주자주 치과에 들르셔서 시석 제거하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치아 건강과 관련하여 우리 치의학 박사이신 정유미 원장님과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 건강 스페셜 마칠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와 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